혹시 안씨 중에 시민단체에서 아시는 분 있어요? 안진걸? 제법 유명하군요. 모시겠습니다. 참여연대를 압수수색했다는 걸 아십니까? 이 시민단체 상징과 같은 참여연대, 박원순 서울시장이 탄생시킨 이 참여연대가 압수수색이 됐어요. 그 이유가 뭐냐? 지난 총선 때 총선 넷이라는 걸 참여연대가 주축이 돼서 구성을 하고, 이 사람들은 낙선시켜야 한다고 낙천운동을 하며 이 사람들을 선정했어요. 10명을 선정하고 낙천운동을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했느냐? 예를 들면 여기 보이죠? 요런 얍삽하게 판넬에다가 요렇게 오려가지고 이쪽을 오세훈이 보이게 한 다음에 오세훈 낙선운동을 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짓을 한 이유는, 구멍을 뚫은 이유는 뭐냐면, 원래 선거 기간 중에 후보자 이름이나 사진을 찍어서 배포하면 선거법에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구멍을 뚫어가지고 우리는 오세훈 이름 안 썼다 이렇게 빠져나가려고 한 거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 짠머리를 굴리다가 압수수색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대놓고 할 걸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걸릴 거. 예.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기에는 사실 되게 웃겨요. 이거는 퍼포먼스에 가깝거든요, 이런 거. 이거는 뿌리지도 못해요. 이거 하나 들고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이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옥 외에서 바깥에서 낙선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할 수 있어요. 그죠? 예, 기자회견은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또 걸린 게 제가 보니까 이제 10명 뽑았잖아요. 10명 뽑았는데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는 선관위에 사전 신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예, 걸린 맞습니다. 거예요. 예. 정당 지지도 혹은 후보 지지도 이런 거 뽑을 때 당락에 영향을 준다고 그 지역에서 선관위가 사전 신고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양식을 지키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게 아니잖아. 그렇죠. 전혀 지역구 선거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끼리 편하게 말하면 누가 더 진상인지 그냥 다들 앙케이트를 그냥 해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앙케이트는 이거를 선거법상 선관위에 미리 신고하지 않았다고 이걸 걸고, 아까 그 구멍 뚫린 거 있죠. 그걸 걸어가지고 압수수색을 한 거예요. 이 가위를 찾나? 저 구멍을 뚫기 위해서 누구랑 공모를 했으며 어느 야당으로부터 사주를 받았는지를 찾고 있답니다, 지금. 가위를 어디다 버렸느냐. 예. 그다음에 가위를 살 때 그 많은 피켓과 가위는 누가 샀는지. 그렇죠. 이게 궁금한 거예요. 비용이 지금. 어디서 예. 나왔는지. 누구의 사주를 받고 구멍을 뚫었는지. 농담이 아니에요. 진짜로. 그래서 압수수색을 하고, 그래서 야당 누가 시켰냐고. 그거 조사받고 있죠. 아니 근데 참여연대가 좀 약해진 거 아니에요? 예전에 참여연대는 대단히 힘이 세서 함부로 경찰이 그렇게 압수수색 들어가고 예. 못했거든요. 게다가 낙선운동도 했다 그러면 전 언론이 가서 처음 낙선운동 할 때 어마어마한 했잖아요. 예, 2000년 총선연대 낙선운동 때는 그 총선연대 사무실에만 100여 명의 기자들이 상주할 정도였는데 그때에 비하면 뭐 영향력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압수수색은커녕 박원순 변호사가 당시에 대법원에서 벌금 50만 원 선고받았거든요. 그렇게 대놓고 불복종을 선언하고 당시에는 아예 낙선운동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후로 이제 우리 민주주의가 발전하면서 낙선운동은 완전히 허용되어 있는데 온라인은 완전 허용, 오프라인은 기자회견을 통해서만 한번 공표하는 거하고 문서 도화로 사실 알려야 되잖아요. 현수막이나 이런 걸 전혀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생각해낸 게 오세훈 이름 안 썼다 이러면서 오세훈 그 선거사무소 앞에 가서 이렇게 비춰서 카메라로 찍고 이러고 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시민단체 10곳을 다 털었어요. 그리고 개인 집도 털었죠. 참여연대가 압수수색 당한 게 저희가 94년도에 생겼는데요. 나름 그래도 한 15,000명의 그 열성적인 회원님들하고 또 많은 시민들의 응원으로 그래도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 물론 부정한 면도 있지만 2008년 광우병 의원 미국산 쇠고기 묻지마 수입할 때 그때 한번 압수수색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많은 시민들께서 안타까워하셨는데 그 후로 딱 두 번째 당한 일입니다. 사무실장이 개인적으로 고생 많이 해요, 진짜. 촛불 집회, 그게 언제입니까? 7년, 8년 전인데 아직도 그것 때문에 재판에 쫓겨다녀요. 아직도. 2008년도에
2달 감옥 갔다 왔는데 그럼 됐잖아요 나름대로. 근데 지금도 9년째 재판받고 있습니다. 너무 지겨워요. 아직도 항소심이 진행 중이에요. 아직도 일부러 안 끝내는 거죠. 예. 광우병 때 100만 명 단위가 나왔던 것 같은 위협을 느낄 수는 없잖아요. 당장. 그게 아니라 앞으로 못하게 하려는 거예요. 씨를 말리려고. 이제 씨가 말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아니요. 그런데 보통 이제 좀 겁도 나고 이축도 되고 때로는 귀찮기도 하잖아요. 사실 압수수색 당하면 정말 짜증도 나고 귀찮고 많은 회원들이나 시민들께서 혹시 후원자들의 개인정보도 털어간 거 아니냐, 통신 자료 이렇게 털어간 것처럼 그렇게 걱정하시던데 그런 건 전혀 털리지는 않았지만 그 자체가 벌써 이축을 주고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키고 또 평소에 박근혜 정권이나 새누리당의 잘못을 강력하게 비판해온 시민단체들에 대해서 마치 뭔가 큰 불법 부당한 행동이라도 한 것이냐, 그 어버이날을 앞세워서 정치공작 여론조작하는 것처럼 또 그런 여론도 더 쉬운. 아니, 그리고 최근에 제가 참여연대에서 하는 참 좋은 일 중에 하나라고 느꼈던 게 그 공익 제보를 하고 나서 피해를 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막상 생계가 막막해질 수 있거든요. 참여연대가 주도적으로 그분들의 삶을 뭐 한 반년 이렇게 좀 지원을 하고 그런 활동이 있더라고요. 공익제보자 선생님들이 사실은 그 권력 내부에서 또는 대기업 내부에서 나쁜 짓 할 때 사실 밖에서는 알아내기가 쉽지 않은데 그걸 양심껏 폭로해 주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대부분 쫓겨나고 불쌍하게 사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익제보자들 생계 지원 캠페인도 하고 있고 연말에는 의인상이라고 그래서 그분들에게 상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께서 뭐 의인상 기금을 후원해 주신다거나 아니면 참여연대 자체를 우리 민원연을 폭발적으로 후원해 주셨던 것처럼 좀 도와주신다면 저희들이 또 그런 일을 열심히 하는데 왜 나왔나 했어. 아닙니다. 우리 민원연이 종편하고 한판 맞짱을 잘 뜬다면 저희는 바로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그 수뇌부 핵심하고 직접 더 이상 시민들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방금 민영화 우려 많이 하시는 그런 민영화 같은 거 못하도록 공공수업 심령, 저희는 직접 그들하고 권력이 심장바고 싸우다 보니까 압수수색도 당하고 고통도 받는데 저희들이 더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권력이 심장과 싸웠다고 하기에는 네. 이게 판재 가위를 오린 거거든요. 종로 민초들이 떨어뜨렸는데 종로 민초 시민들이 지나갈 때 참 재밌는 캠페인 한다라고 박수는 보내주시더라고요. 이명박 정권 때만 하더라도 시민단체가 앞에 나가가지고 뭐 이런 것도 그 광우병 집회 그랬단 말이죠. 지금은 겨우 이렇게밖에 못해요. 그런데도 죽어라 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 계속 죽어라 해가지고 거꾸로 생각해보시면 어버이연합은 얼마나 커지고 있어요.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우리가 있고 있는 사이에 지속적으로 진행돼서 시민단체들 형편은 지속적으로 어려워지고 위축되고 축소되고 요거밖에 안 했는데도 또 때려잡으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와 있어요. 이만큼 와 있고 그 현실을 좀 알려주려고 안진걸 사무처장이 나오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왔다고. 참여연대라고 하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시민단체도 겨우 구멍 뚫었다고 압수수색을 통째로 당할 만큼.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점점 더 저 사람들이 좀 심하게 할 거예요. 점점 더. 최근에 지난 주말에 월드컵 공원 주변에서 어떤 행사가 벌어졌냐면 2016 호국 보훈 땡큐 퍼레이드. 이름이 웃기잖아요. 땡큐 퍼레이드래. 그리고 한 2시간 반 동안 길 막고 그 주변을 뭐 온갖 차들 모이고 사람들 모이고 해서 박정희 기념관 주변으로 돌아다녔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광주 금남로 앞에서 6.25 날 11 공수여단 공수부대를 그렇죠. 포함하여 네. 행진을 하려고 계획을 했고 아직도 뭐 논란이 끝나지 않았죠. 박승춘 보훈처장 중심으로 해서 그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 게 끊임없이 이념 갈등을 외화시키려고 저 사람들은 계속 시도할 것 같아요. 저희가 집회 신고하거나 그러면 뭐 불허를 많이 당하고 어버이연합은 몇천 건도 한 번도 불허가 안 됐다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저희가 사실 기자회견이라는 건 우리 김보엽 기자님도 계시지만 기자들과 시민단체가 약속해서 일종의 어떤 메시지를 발표하는 자리인데 기자회견만 해도 경찰들 기자회견 10명 하는데 경찰들이 한 100명 와요. 지금도.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이 방송을 보시면
이미 파파이스 시청자들은 돈 낼 데가 너무 많아요. 참여연대까지 기대하지 마세요. 그런데 꼭 회원이 되고 후원금을 내지 않더라도 이런 일 보면 힘내라고 전화 한 통 해주거나 게시판 댓글 하나는 써줄 수 있잖아요. 방금 오기 전에도 우리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들하고 열심히 또 캠페인도 하고 운동도 하다 왔거든요. 세월호 우리 유가족들, 가습기 참사 유가족들, 시민단체가 우리 시민들을 같이 챙겨야 되잖아요. 끝까지. 그리고 우리 반값 등록금이나 친환경 무상급식 캠페인도 기억나실 거예요. 그것도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고. 잘하고 있으니까 회원 가입해주세요. 이러시려고. 우리 파파이스 회원들 청취자 선생님들 너무 좋은데 많이 내는 거 알고 민원이 많이 도와주셨잖아요. 그럼 됐습니다. 그럼 됐습니다. 왜 이렇게 목소리가 쓸쓸해는데? 저도 민원연 회원이에요. 민원연 회원이고 정말 언론 개혁해야죠. 그런데 도와주시고요. 다만 참여연대가 죽지 않았다. 열심히 투쟁하고 싸우고 있다는 점. 그리고 저 따위로 당하지 않는다. 방금 우리 총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명박 정권에 비해서 박근혜 정권이 훨씬 포악해졌습니다. 더 말이 안 통하거든요. 예전엔 그래도 이렇게 가끔 이야기하는 비서관이라도 있었어요. 근데 여기는 아예 그런 것도 없습니다. 비서관들이 다 어버이연합 만나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더 열악한 조건이긴 하지만 굴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온 거예요, 오늘. 공지를 하나 하자면 다음 주가 6월의 마지막 주거든요. 다음 주가 상반기 마지막 방송이고 그리고 2주 7월 첫 주 둘째 주는 파파이스 휴가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 휴가들 가세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회원 되어주시고 후원 회원 해주시면 너무 고맙죠. 그리고 저희도 참팟이라는 팟캐스트를 하고 있어요. 저희도 많이 들어주십시오. 여 명의 기자들이 상주할 정도였는데 그때에 비하면 뭐 영향력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압수수색은커녕 박원순 변호사가 당시에 대법원에서 벌금 50만 원 선고받았거든요. 그렇게 대놓고 불복종을 선언하고 당시에는 아예 낙선운동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후로 이제 우리 민주주의가 발전하면서 낙선운동은 완전히 허용되어 있는데 온라인은 완전 허용, 오프라인은 기자회견을 통해서만 한번 공표하는 거하고 문서 도화로 사실 알려야 되잖아요. 현수막이나 이런 걸 전혀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생각해낸 게 오세훈 이름 안 썼다 이러면서 오세훈 그 선거사무소 앞에 가서 이렇게 비춰서 카메라로 찍고 이러고 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시민단체 10곳을 다 털었어요. 혹시 안씨 중에 시민단체에서 아시는 분 있어요? 안진걸? 제법 유명하군요. 모시겠습니다. 참여연대를 압수수색했다는 걸 아십니까? 이 시민단체 상징과 같은 참여연대, 박원순 서울시장이 탄생시킨 이 참여연대가 압수수색이 됐어요. 그 이유가 뭐냐? 지난 총선 때 총선 넷이라는 걸 참여연대가 주축이 돼서 구성을 하고 이 사람들은 낙선시켜야 한다고 낙천운동을 하며 이 사람들을 선정했어요. 10명을 선정하고 낙천운동을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했느냐? 예를 들면 여기 보이죠? 요런 얍삽하게 판넬에다가 요렇게 오려가지고 이쪽을 오세훈이 보이게 한 다음에 오세훈 낙선 운동을 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짓을 한 이유는, 구멍을 뚫은 이유는 뭐냐면 원래 선거 기간 중에 후보자 이름이나 사진을 찍어서 배포하면 선거법에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구멍을 뚫어가지고 우리는 오세훈 이름 안 썼다. 이렇게 빠져나가려고 한 거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 짠머리를 굴리다가 압수수색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대놓고 할 걸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걸릴 거. 예.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기에는 사실 되게 웃겨요. 이거는 퍼포먼스에 가깝거든요, 이런 건. 이거는 뿌리지도 못해요. 이거 하나 들고 있으면 지나간 사람이 그걸 걸어가지고 압수수색을 한 거예요. 이 가위를 찾나?
저 구멍을 뚫기 위해서 누구랑 공모를 했으며 어느 야당으로부터 사주를 받았는지를 찾고 있답니다, 지금. 가위를 어디다 버렸느냐. 예. 그다음에 가위가 있다 버렸는지. 가위를 살 때 그 많은 피켓과 가위는 누가 샀는지 이게 그렇죠. 궁금한 거예요. 비용이 지금. 어디서 예. 나왔는지. 누구의 사주를 받고 구멍을 뚫었는지. 농담이 아니에요. 진짜로. 그래서 압수수색을 하고 그래서 야당 누가 시켰냐고 그거 조사받고 있죠. 아니 근데 참여연대가 좀 약해진 거 아니에요? 예전에 참여연대는 대단히 힘이 세서 함부로 경찰이 그렇게 압수수색 들어가고 예. 못했거든요. 게다가 낙선 운동도 했다 그러면 전 언론이 가서 처음 낙선 운동 할 때 어마어마했잖아요. 예, 2000년 총선연대 낙선운동 때는 그 총선연대 사무실에만 100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옥 외에서 바깥에서 낙선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할 수 있어요. 그죠? 예, 기자회견은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또 걸린 게 제가 보니까 이제 10명 뽑았잖아요. 10명 뽑았는데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는 선관위에 사전 신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예, 걸린 맞습니다. 거예요. 예. 정당 지지도 혹은 후보 지지도 이런 거 뽑을 때 당락에 영향을 준다고 그 지역에서 선관위가 사전 신고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양식을 지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게 아니잖아. 그렇죠. 전혀 지역구 선거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끼리 편하게 말하면 누가 더 진상인지 그냥 다들 앙케이트를 그냥 해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앙케이트는 이거를 선거법상 선관위에 미리 신고하지 않았다고 이걸 걸고 아까 그 구멍 뚫린 거 있죠.